하우스에 지퍼를 사러 왔습니다. 한번 같이 지퍼를 찾으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밥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네트백을 뜨고 남은 실을 가지고 조그만 파우치백 혹은 클러치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바늘은 3mm. 조금 클러치백이나 네트백은 촘촘하게 떠야 돼서요. 조금 가는 바늘이 필요하고요. 오늘 역시 빼뜨기 없이 뜰 거라서 표수링, 단수링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실을 오른손으로 잡으시고요. 자, 왼손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감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앞쪽으로, 실이 손바닥 앞쪽으로 와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감아주셨죠? 1번,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홀드해 주세요. 이 정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늘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으셔서 내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바늘 한 바퀴 돌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링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가지고 들어와서 링 안으로 통과.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뜨시는 분은 있는데 저는 그냥 거기를 아예 매듭을 지어줄게요. 이 상태로 35코. 조금 작은 가방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 31, 32, 33, 34, 35. 35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길이를 보니까요. 한 뼘 정도예요. 한 1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별로 크지 않은 가방이에요. 작은 소품들을 넣을 수 있는 여성용품들이나 로션 이런 것들을, 조그만 것들을 샘플을 넣을 수 있는 백 정도 크기고요. 가방 안에 넣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슬 하나 더 추가, 기둥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뜨기로 돌아갈 건데요. 요 코를 제외한 그 다음 코부터, 여기는 기둥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가운데 중에서 가장 아래쪽 코로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시죠? 가장 밑에 쪽으로 바늘을 넣으실 거예요. 여기 한 코 빼고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시작을 하는데요.
딱 바닥을 떠줄 거예요. 바닥을 딱 한 라운드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라운드를 돌아갈 때 코를 조금 늘리는 코를 할 거기 때문에 꼬매는 파우치가 아니고 원통으로 올라가는, 통으로 올라가는 파우치를 뜰 거기 때문에 네, 라운드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두 코, 이 첫 번째 코에 네, 한 코 제외한 여기 시작하는 요 코부터 짧은뜨기 2개를 떠줄게요. 사이드 각을 늘려주기 위해서요. 5코씩 늘려줄 거예요. 하나, 같은 자리에 둘, 네, 한 코에 2개, 지금 첫 코에 저희가 표시를 해줄게요. 첫 번째 코에 표시링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2코를 같이 잡아서 네, 단추링을 표시해 주시고요. 자, 하나, 2코, 사슬을 제외한 2코를 떴고요. 그 다음부터 한 코씩 짧은뜨기를 갈게요. 자, 밑에 쪽으로 최대한, 지금 제가 작아졌는데 밑에 쪽으로 최대한 밑에 쪽으로 넣으셔서 한 코씩 쭉 가볼게요. 첫 번째 줄은 원래 조금 뜨기 힘드니까 네,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급하게 뜨시지 마시고 이렇게 뜨시다가요. 끝에 여기 네, 끝에 마지막 코, 여기는 저희가 매듭을 지었고요. 마지막 코 직전 여기까지 떠줄게요. 여기를 제외한 여기까지만 떠주세요. 맨 끝 코에서 저희가 5코를 늘려줄 거예요. 자, 마지막 코에 네, 한꺼번에 짧은뜨기 5개를 해줄 거예요. 앞에서는 2개를 했고요. 그 다음 돌아와서 여기 5개를 떠주고 돌아와서 이쪽에 3개 마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 끝에 사이드 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5개, 하나, 둘, 살짝 이렇게 네,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 꼬리 실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 넷, 5. 네, 이렇게 많이 벌어졌죠. 네, 나중에 이거 다 뜨고 나면 다시 이렇게 조정이 되니까 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부터 또 한 코씩, 자, 이렇게 보이는 여기 한 코씩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를 같이 넣고 떠줄게요. 코실을 네, 중간에 이렇게 갖고 와서 하나, 계속 한 코씩 또 끝까지 갈게요. 끝에 여기 계속 떠주시고요. 끝에 여기 표시링 한 부분 직전 여기죠. 여기 직전에 여기까지 오셔서 여기서 3코 늘리는 거 같이 할게요. 네, 거의 다 와가는데 지금 2코가 남았어요. 한 코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마지막 코, 네, 마지막 코에 자, 처음에 저희가 시작 코 2개를 떴었죠. 한 코에. 그래서 이쪽은 5코를 늘려줬고요. 네, 이쪽 끝부분은 여기도 5코를 맞춰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3코. 네, 한꺼번에 3코를 한 코에 떠주세요. 하나, 둘, 마지막 3코. 네, 3코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저희가 자, 지금부터 여기 첫 번째 코였죠? 지금부터는 이제 파우치에 바디가 올라갈 건데요.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지금 빼뜨기가 없는 파우치를 떠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코 빼뜨기 하지 않고 네,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첫 번째 코에 그냥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냥 코를 넣으시고요. 이 상태로 짧은뜨기 그 자리에서 한 코. 네, 여기가 그래서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갈 때는 괜찮은데 마지막에가 시작코가 어디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늘 단마다 시작코는 표시는 해줄게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 코씩 라운드로 올라갈 거예요. 그냥 한 코씩 쭉 떠주시면 돼요. 끝까지. 원하는 높이만큼 네, 계속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각 코에 하나씩만 떠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뜨고는 계시는데 사실은 이 코가 바깥쪽, 이게 안쪽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표면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꼭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쭉 한 바퀴를 돌아가 볼게요. 단으로는 두 번째 단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뜨는 파우치는 그냥 TV 보면서 네, 즐겁게 그냥 손가락 쉬고 있으니까 좀 뭐랄까 조금 심심할 때 그럴 때 그냥 쭉 떠 올라가면서 네, TV 시청도 가능하고 네,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이 덜 쓰여지는 네, 뜨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이웃분들하고 모여서 네, 티타임 할 때도 이렇게 앉아서 그냥 한 코 한 코 뜨면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뜨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가 더 이상 늘어나는 코가 없기 때문에요.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에 세우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위랑뜨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옆에 사이드로 올라가고 있고요. 조금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뜨시면 조금 깡깡하게 벌써 이렇게 약간 라운딩이 젖이죠? 네, 요걸 이렇게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여기 첫 번째 코 시작하는 코 보이시죠? 이거 핑크 제가 표시링 해놓은 네, 거기는 그냥 빼고 그냥 짧은뜨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짧은뜨기. 그럼 이 코가 또 첫 번째 코예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라운드가 돌아가죠. 첫 번째 라운드 여기, 두 번째 라운드, 그럼 이제 세 번째 라운드 그냥 그대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코씩 짧은뜨기 하실 때 보이시죠? V라인에 위에 V라인 두 개를 같이 바늘에 넣어서 당겨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몰려는 있지만 사실은 요 반대예요. 이렇게 뜨는 겁니다. 조금 땅땅하게 떠주셔야 각이 좀 빨리 잡혀요. 네, 이렇게 돌려주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모아지기 때문에요. 이 정도 벌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제가 조금 세게 당겨서 떴던 것 같아요. 얹고 천천히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TV를 본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미드 영화를 보면서 뜨개를 했던 거예요. 근데 미드가 알다시피 자막을 다 읽어야 되는데 물론 뭐 기본적인 짧은뜨기 계속 나오거나 코 세지 않는 것들은 대충 그냥 보면서 뜨면서 했는데 심지어 제가 중국 드라마도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도대체 내용은 뭔지 모르겠고 뜨개는 뜨개대로 이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뜨개 뜰 때는 그나마 보려면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그마저도 거의 뭐 볼 시간은 없지만요. 혹시 드라마를 보실 때 제 손이 심심하다, 손이 놀고 있다 할 때 뜨개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단 됐고요. 이제 또 빼뜨기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단에서 올려줘야 되죠. 여기서 또 첫 코를 떠주시고요. 자, 표시링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표시링을 안 해주시면 꼭 어디가 첫 코인지 몰라서 꼬맬 때 조금 힘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렇게 요 정도 올라간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요거를 계속 쭉 위로 쭉 떠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그냥 짧은뜨기만 쓰면 되는, 초보분들이 너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뜰 때는 또 양 사이드를 꼬매지 않아도 돼서 조금 장단점이 있어요. 양 사이드를 꼬매는 가방은 조금 더 각이 지고요. 이렇게 통으로 올라가는 가방은 조금 둥그스름한 모양이 나와요. 옆에 쪽이. 그래서 대신에 얘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양쪽을 다 떠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원래 옆에를 꼬매는 가방은 그냥 통짜로 떠서 딱 접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양 사이드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양쪽을 다 뜬다고 생각하시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초보분들 뜨시기에는 꼬매는 것도 예쁘게 안 꼬매지면 약간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라운드로 올라가시는 것도 조금 편하게 뜨시는 방법이시긴 해요. 코수도 안 세도 되고. 그냥 평면으로 뜨실 때는 사실 정확한 코수를 맞춰줘야 돼요. 간혹가다 한 코가 빠지고 한 코가 늘어나고 그러는 좀 사건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그냥 쭉 그냥 한 코씩만 떠 올라가면 되니까 완전 초보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뜨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방을 하나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첫 코만 내가 원하는 크기로 첫 줄만 떠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수월하게 그리고 빼뜨기가 없으니까 옆에 좀 특이한 무늬, 조금 티가 나는 무늬가 또 없지요. 그래서 그냥 민자 무늬로 편하게 뜨실 거예요. 이거는 꼭 이 실이 아니어도
그냥 면실 종류로도 뜨면 너무 좋아요. 뭐 다음에는 뭐 헤링볼 스티치라든지 뭔가 뜨는 좀 특별한 스티치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초보분들이 많이들 보시니까요. 네. 대부분들 가장 기초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조금 편하게 뜨시면서 작품이 나오는 것들을 조금 뜨고 싶어 하셔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만 지금 뜨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예쁜 무늬 들어간 거, 그리고 좀 예쁜 스티치 모양들 몇 개 더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라운드도 네, 다 와가지요. 너무나도 간단한 파우치 가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했듯이 첫 번째 코는 이번엔 빼뜨기가 아니고 그쵸? 짧은뜨기죠? 그냥 바로 뜨는 짧은뜨기인데 표시는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빼뜨기 모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이쪽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약간 둥그스름하게 각이 심하지 않게 이제 올라가요. 여자분들은 가방 안에 파우치백이 하나 더 있어서 거기다 뭐 거울도 넣고 다니시고 여러 가지 넣으실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름 네트백 안에 또 그 안에 이제 가방이 뭐 면 가방이 들어있긴 하지만 또 그 안에 가방 하나 더 있으면 조금 더 큰 가방 메고 다닐 때는 간단하게 파우치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실로도 이 똑같은 방법으로 뜨시면 나오는 거니까요. 집에 혹시 이 실이 없다고 하셔도 그냥 면실로 혹시 사이즈가 이게 안 맞다 하더라도 바늘 사이즈에 맞춰서 실 사이즈에 맞춰서 그냥 쭉쭉 떠올라 가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코수를 정해서 길이를 정해서 양옆에 5코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올라가시면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퍼 다는 거 외에는 딱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올리는 거. 손 빠르신 분들은 진짜 드라마 2-3편 보시면 후딱 뜨세요. 제가 가르치셨던 분들 중에 정말 초보신데 손이 빠른 분이 계셨어요. 그 정말 가방도 빨리 뜨시고 이 파우치도 빨리 뜨시고 정말 손이 빠르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빨리 뜨실 때는 손목이 또 아프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천천히 뜨셔야 돼요. 올라갈 때 이렇게 잡아주시면 훨씬 더 자꾸 이쪽 방으로 오죠? 이렇게 깎아주세요.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꾸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뜨개를 뜨시면서 심심하실 테니까 제가 제가 사는 동네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요.
제가 사는 동네를 조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저는 포틀랜드 근처에 살고 있고요. 주는 워싱턴 주예요. 그리고 네, 캐나다에 밴쿠버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들 모르시지만 미국에도 밴쿠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밴쿠버라는 도시고요. 지역은 네, 포틀랜드에서 한 10분, 15분 다리 하나를 놓고 한강처럼 왜 한강에도 다리들이 많잖아요. 딱 그 정도 거리를 지난 경계선에 오레건주와 네, 밴쿠버 워싱턴주가 다리 하나를 사이를 놓고 있습니다. 여기 벌써 이제 시작호가 다 와가네요. 제가 요거만 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시작호였죠. 그대로 그냥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바로 풀시링. 네. 마지막에는 이 코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는 사실은 가장 가까운 포틀랜드하고는 사실은 1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뭔가 물품을 구매할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여기 밴쿠버 지역 사람들은 포틀랜드를 많이 가지요. 네. 여기는 먹는 거는 텍스가 안 붙어요. 캘리포니아와 같이 먹는 건 텍스는 안 붙는데 단지 물품들의 텍스가 8.25%인가요? 네, 생각보다 미국 전역에서 쳤을 때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는 네, 주예요. 그래서 워싱턴주는 5% 정도, 네, 그리고 하와이는 4% 이런 데 비하면 사실 텍스가 굉장히 높죠. 근데 그런 텍스가 없는 도시가 사실 오레곤주예요. 그래서 포틀랜드 근처만 나가면 거기서 혹시 뭐를 사면 먹는 거 제외한 물품들을 살 때는 텍스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전자제품이나 유명 브랜드들 거를 많이 쇼핑을 하시고 가는 이유가 텍스가 없어서 네, 미국에서도 많이들 근처에 사는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에 사는 분들이 이제 한 번씩 들르는 네, 그런 곳이지요. 요즘에 킴포크라는 잡지 때문에 포틀랜드가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포틀랜드도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서 네, 한국 사람들도 많고요. 좋아요. 근데 단지 날씨가 너무 좋고 제 캠핑 올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좋아요. 너무 좋은데 단지 비가 좀 겨울에 많이 온다는 거. 네. 시애틀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비잖아요. 네,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정도이고 한겨울은 또 눈이 또 와요. 많이 오진 않지만 네, 그냥 그런 정도예요. 쭉쭉 떠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정말 단시간에 뜨실 수 있어요. 진짜 드라마 보면서. 그러면 뜨개도 지루하지 않고 네, 드라마 보면서 그냥 손이 놀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뜨면서 네,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 드라마를 보셔도 되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떠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원하는 높이만큼 네, 제가 본인이 원하는 높이만큼만 뜨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네, 돌아가서 떠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코 시작하는 곳에 짧은뜨기로 시작하는 거, 빼뜨기 말고 짧은뜨기로 시작하는 것만 네, 그것만 표시만 해주시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본인이 원하시는 높이만큼 뜨고 네, 저도 제가 원하는 높이만큼 뜨고 다시 만날게요. 네, 저는 지금 요 정도 떴고요. 지금 칸을 세어보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23, 24, 25, 네, 25칸 정도 됩니다. 25단 정도 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뜨시고 싶으신 분은 네, 한두 칸 정도 더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끝에 이렇게 한 바퀴 정도만 더 돌아가 볼게요.
26칸 정도로 계속 한 코씩 떠주세요. 네, 마지막 여기 표시링이 있는 부분에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여기 지금 표시링 걸어놓은 자리에 빼뜨기, 빼뜨기를 마지막에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지퍼를 달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짧은뜨기를 한번 해줄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랜디 스퀘어 티코스터 뜰 때 그때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거꾸로 짧은뜨기를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마무리감이 더 이렇게 좀 더 마무리 느낌이 더 나서 거꾸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거꾸로 짧은뜨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중단하시고 지퍼를 다시면 되고요. 만에 하나 그래도 거꾸로 짧은뜨기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 빼뜨기 한 자리에서 사슬 하나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 코, 그쵸? 그 다음 코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반대 방향, 이쪽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짧은뜨기예요. 방향이 원래는 뜨개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늘 머리를 그 다음 코에, 그쵸? 여기 V라인에 거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바늘이 들어갔죠? 그 상태로 실을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짧은뜨기.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코에요. 그 다음 코에 머리를 넣으시고요. 실 있죠? 실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또 짧은뜨기. 계속 하나씩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 코에도 넣고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도 넣고 짧은뜨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여기 위에 V라인에 머리를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실을 가지고 들어와서 두 개를 다 같이 빼면 짧은뜨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두 줄을 같이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한 코 한 코 머리를 넣고 실을 가져와서 그 짧은뜨기 식으로 한 코씩. 보시죠? 보이면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지죠? 그러면 조금 더 마무리감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약간 바늘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 주셔가지고요. 살짝 바늘을 실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요. 해주시면 됩니다. 요만큼 남았어요. 천천히 끝까지 한 코 한 코 거꾸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지금 여기도 걸었고 여기도 걸었잖아요. 여기 앞에 여기 앞에다가 걸어줄 거예요. 마지막에는 여기 짧은뜨기 했던 요 구멍 안으로 넣으셔서요. 가지고 와서 마지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잘라주시고요. 한 4-5cm 정도. 그리고 실을 뺄게요. 빼서 지금 이 방향으로 다 이쪽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당겨주신 다음에요. 실을
여기 안쪽으로 빼줄게요. 바늘로. 밖에 있는 실을.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실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지퍼를 달아볼게요. 자, 돗바늘을 실에 끼워서 안쪽에서 마무리들을 해줄 거예요. 한 코 한 코 넣고 사이사이에 잘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주고 어느 정도 됐으면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지요. 여기에 이제 지퍼를 달아줄 건데요. 자, 제가 산 지퍼는 9인치, 미국 인줄은 9인치고요. 한국에서는 아마 23cm 정도 되는 지퍼일 것 같아요. 이거를 잘라서 해도 되지만 지금 보니까 얼추 자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열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딱 가방을 이렇게 접으시고 지금 밑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세워지는 느낌. 그래서 약간 여기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각이 많이 심하지 않죠? 그래서 물건을 넣었을 때 약간 둥그렇게 말리는 느낌이 나요. 뒤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디를 앞으로 하시던 간에 상관은 없고요. 단지 보통 가방을 지퍼 머리가 이쪽이면 이렇게 열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볼게요. 좀 열어주시고요. 자, 약간 안쪽에다 넣으시면 이렇게 안쪽에서 잠궜을 때 조금 지퍼가 숨겨지는 효과가 있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밖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저는 살짝 안쪽으로 넣어볼게요.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살짝 접어서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에 딱 맞춰서 혹시 끝에를 잘 모르시겠으면은 표시링으로 살짝 이렇게 한쪽 끝에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하고 저쪽이 이 코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 지퍼를 넣으시고요. 조금 안쪽으로 넣고 시침핀을 해줄 거예요. 이쪽 면은 그냥 앞에만 좀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그죠? 저는 조금 안쪽에다 했어요. 거꾸로 짧은뜨기 바로 밑에 쪽에. 그 다음에 이 앞쪽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렇게 살짝 접어주셔서 이렇게 딱 둘이 만날 때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앞에 조금 비어 있어도 상관없는데요. 웬만하면 끝까지 가면 좋겠어요. 이것도 조금만 더 끝으로 당길게요. 거의 끝까지. 아무래도 꽉 잠기는 게 좋으니까요. 이렇게 맞춰서 핀을 쭉 꼽아 놓으시고 이쪽 편도 마찬가지로 그쵸? 이렇게 가방이 살짝 돌아갔는데 끝에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이 정도로 그쵸? 이 정도로 해서 두 개를 딱 맞춰주면 이렇게 맞춰질 것 같아요. 이 정도쯤에서 해서 여기를 스친핀으로 꼽아줄게요. 이렇게.
저는 조금 안쪽에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조금 안쪽으로 맞출 겁니다. 한쪽을 먼저 꼬매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 있어요. 그래야 반대편을 조금 맞춰갖고 꼬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여시고요. 자, 저는 자르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다 넣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열어주시고 어느 정도까지 닫아주신 다음에 자, 여기 맞춰서 붙임핀을 마저 꽂을게요. 쭉 해주시고 약간 밑에 쪽으로 붙임핀을 꽂겠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자, 이쪽이 반대이긴 하지만 조금 밑에 쪽으로 너무 밑에 내려갔네요. 약간만 올려서 이 정도, 네, 딱 이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꼽아주시고 반대편도 네, 순서는 이쪽 저쪽 상관없으세요. 꼬매는 게 더 어느 쪽이 편하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네, 원하시는 방향부터 꼬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안쪽에서부터 꼬매야 돼요. 왜냐면 바깥에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쪽부터 꼬맬게요. 바늘에 실을 저는 아이보리색 실을 선택했습니다. 실을 껴주시고요. 꼬매는 거는 한 줄로 할게요. 그래서 한 가방 길이보다 조금만 더 길게 약간 반박음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홈질은 아니고요. 박음질인데 반박음질 정도로 해서 잘라주시고 끝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바늘에 한 두세 번 정도 감으시면은 이렇게 매듭을 쭉 당기시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쵸? 이 상태로 여기에서부터 한 0.3mm 정도 0.3mm 정도 내려오는 부분부터 꼬매 볼게요. 이렇게 이 침핀을 조금만 더 밑에다 꽂아주시면 꼬매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뜰 때요. 뒤에가 다 안 나오도록 살짝만 뒤에가 안 나오도록 살짝만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반박음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길게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반 길게 뜬 거에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좀 실이 같은 색이어서 길게 떠준 다음에 그 반만 반만 또 떠서 또 약간 길게 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요 실보다 그 반 정도만 반 정도만 오게끔 떠서 뒤에 저처럼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지금 나왔죠? 다시 빼고 이 실 조금 그래서 페이퍼 양이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지퍼 달 때 조금 길게 넓게 뜨시고 그 다음에 또 반만 반만 또 뜨셔서 또 길게 떠주시고 또 반만
뒤에는 꼭 한 번씩 확인하세요. 네, 아까 스티핀이었고요. 네, 뒤에는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또 반만 떠서 네,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쭉 오시면 돼요. 빼고 자, 지금 잠깐 중간 점검을 하면요. 이 끝부분도 아까 전에 앞에는 저희가 시작 부분을 표시를 했었어요. 근데 끝부분은 표시를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끝부분도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똑같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끝이 네, 이렇게 쫙 피세요. 스트레이트로 쫙 피셔서 끝이 어디인지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끝부분. 자, 지퍼가 라운드로 뜨게 되면 그냥 저희가 양쪽을 꼬맨 거면은 사실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라운드는 사실 그게 찾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요. 처음에 해주시는 게 좋은데 네. 지퍼 다 내려서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면 안 돼요. 지퍼를 네. 딱 맞춰서 여기까지만 딱 열어주시면 돼요. 딱 요 정도. 네.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딱 꼬매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바늘 네. 계속 끌게요. 여기까지 딱 왔습니다. 그런 다음 이 지퍼와 여기 표시해 놓은 거와 스트레이트가 되게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끝에는 조금 잘해줘야 돼서요. 여기는 박음질로 2번 정도 하나, 2번 정도 왔다 갔다 해줄게요. 그 다음에 매듭을 지시고요. 이거 잠깐만 실이 빠졌네요. 매듭을 지어주시고 네. 여기 매듭을 졌잖아요. 한 번을 더 지어주시고요. 그냥 여기 안으로 통과해서 밖으로 그냥 빼주세요. 네, 여기 안에서 통과해서 그냥 아무데나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끝부분까지 실을 잘라주세요. 가장 끝까지. 네. 그러면 이렇게 홀드가 됩니다. 그쵸? 그런 다음 맞은편도 할게요. 맞은편에도 마찬가지로 시침핀으로 그러니까 양쪽을 다 시침핀으로 애초에 고정하고 시작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고정을 한 다음에 아니면 저처럼 네, 한쪽을 하고 그 다음 쪽을 고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도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고 자, 이번에는 이쪽에서부터 꼬매야 될 것 같아요. 0.3mm 아래죠. 처음에는 아까는 사실 저희가 안쪽에서 시작했는데요. 안쪽에 시작하든 바깥쪽에 시작하든 상관은 없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반박음질. 처음에는 지금은 바깥에서 넣었기 때문에 처음엔 작은 콧부터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짧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짧게 떠주시고요. 그 다음을 길게 떠줄게요. 길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는 반만 걸쳐서 또 약간 길게 이렇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퍼 옆에서는 지퍼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짝 올려놓을게요. 그래야 지퍼가 이렇게 딱 맞는 느낌을 확인해야 그 다음에가 이제
정확하게 또 계속 뜰 수 있거든요. 또 짧게 떠서 길게 하고 반만 떠서 또 길게 갑니다. 집이 빼고요. 반만 떠서 조금 길게, 그쵸? 조금 길게 가서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꼭 뒤에 확인하세요. 네, 없죠? 마지막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에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박음질 하나, 두 바퀴 정도 돌려주시고요. 여기서 매듭을 짓고요. 아까 거긴 지퍼 때문에 매듭 짓기가 힘들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네. 매듭은 2번 지우셔도 되고 1번 지우셔도 되고 네, 상관은 없으세요. 지우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은 그냥 살짝 지나쳤는데 여기 나온 구멍 부분 있잖아요. 요거 실 나온 그 자리로 들어가셔서 그냥 뒤에 아무 곳이나 네, 실이 나오도록 네, 그런 다음에 위에 쪽으로 짧게 잘라주시면 매듭이 그래도 어느 정도 꽉 지어집니다. 단수링 뺄게요. 빼고 지퍼를 닫아보겠습니다. 네, 딱 맞게 달았어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간단한 것들을 넣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지퍼까지. 네. 그래서 살짝 지퍼가 안쪽으로 이렇게 네, 거꾸로 짧은뜨기 한 안쪽으로 넣으시면 이렇게 지퍼가 밖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돼요.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는 방법은 네, 클러치백이나 파우치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네, 가방을 하나 파우치, 네, 클러치백을 이용할 수 있는 가방을 떴는데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가방 안에 여성용품이나 네, 이렇게 작은 지갑이라던가 카드 지갑 아니면 앞에 잠깐 동네 나갈 때 네, 돈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루 동안에 거의 한 2~3시간이면 금방 뜰 수 있는 거니까요. 누구나가 다 도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가방 하나가 완성되었고요. 항상 뜨개 모임에 같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